홍다통통. 봐요, 요게. 뭉게 구름처럼 보들보들 따스한 것이 주희의 몸을 감쌌다. 주희는 빼꼼 눈을 떴다.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 건 파란 구슬이었다. 농구공만큼 크고 투명하게 빛나는 구슬. 우와, 예쁘다. 넋을 잃고 구슬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던 주인은 흠칫 놀랐다. 파란 구슬이 갑자기 버드나무 잎처럼 길쭉해졌기 때문이다. 뭐야? 조금 전까지 보고 있던 것이 고양이 눈동자임을 깨달은 주인은 비명을 질렀다. 코끼리만한 하얀 고양이였다. 코 바로 아래 수염 모양으로 난 검은 털 빼고는 몸 구석구석까지 하였다. 하얀 고양이는 주희가 비명을 지르건 말건 앉아서 태평하게 앞발을 핥았다. 덩치는 컸지만 생각보다 온순해 보였다. 잘하면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조심, 조심. 주인은 살금살금 오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막 하얀 고양이의 눈앞에서 벗어났을 때였다. 어디선가 줄무늬 고양이가 사뿐히 내려앉더니 앞발로 주희의 등을 꾹 내리눌렀다. 주인은 있는 힘껏 팔다리를 버둥거리며 빠져나오려 애썼다. 하지만 주희의 등을 누른 발은 꼼짝하지 않았다. 주인은 버둥거리며 꽤 소리쳤다. 사람 살려! 으아! 주희의 비명 사이로 여자아이의 야무진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네일님, 놓아주세요. 하지만 모처럼 놀잇감이 생겼는데.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 주희를 잡은 앞발에 슬그머니 힘이 들어갔다. 네일님? 또다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화를 낸 것도 목소리를 높인 것도 아닌데 등을 누르던 앞발이 움찔거리더니 주희를 놓았다. 참, 알겠어. 놔주면 되잖아. 등을 누르던 힘은 사라졌지만 앞발에 눌렸던 등과 팔이 욱신거려 주희는 쉽사리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아이고. 우물쭈물 눈치만 살피는 주희 앞으로 아이가 성큼 다가섰다. 인간이 어떻게 여기에 온 거지? 뾰족한 눈초리로 주위를 훑어보던 아이가 대뜸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와락 얼굴을 구겼다. 뭐야, 이 능구렁이 냄새는? 능구렁이라고? 주인은 소심하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능구렁이란 말은 처음 들었다. 보기와는 다르게 말본새가 예쁘지 않다. 아이는 주희가 노려보건 말건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한참 동안 씩씩 숨을 몰아쉬며 구시렁거리던 아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공손하게 말했다. 오늘님, 저 아이에게 수레를 보여줘야겠습니다. 하얀 고양이가 입을 열었다. 꼭 그래야 할까요?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뭘 물어? 저 냄새 안 나? 눈구렁이 할아범이 보낸 거잖아. 줄무늬 고양이가 퉁명스럽게 받아쳤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요. 꼬마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얀 고양이가 머리를 까딱 숙였다. 줄무늬 고양이까지 앞발을 흔들자 아이가 주희에게 물었다. 너 이름이 뭐야? 주희. 네 이름은 뭔데? 주희는 반말하는 아이에게 심술이 났지만 꾹 참았다. 아이가 못마땅해하며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 이름은 알 건 없고 그냥 꼬마님이라고 부르면 돼. 일단 날 따라와. 꼬마가 무심하게 손짓했다. 꼬마를 졸졸 따라가니 고양이들에게 가려져 있던 수레가 보였다. 나무 덮개가 달린 작고 노란 수레였다.
마부석 뒤로 초록색 나무 문이 보였다. 꼬마가 영차 하고 마부석 위로 올라가더니 나무 문을 열었다. 자, 들어가자. 거기를? 도무지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것처럼 작았다. 하지만 주희는 잠자코 수레 위로 올라가 나무문 앞에 섰다. 이게 뭐야? 우와! 수레 안으로 기어들어온 주희는 숨을 들이켰다. 꽃밭이었다. 눈을 제대로 뜨기 힘들 정도로 따가운 햇볕 아래 처음 보는 꽃들이 가득했다. 주희는 꽃밭 한가운데 멍하니 섰다. 뭐해? 빨리 따라오지 않고. 꼬마가 재촉했다. 꼬마 뒤를 따라 걸으며 주희는 팔을 꼬집었다. 아팠다. 팔뚝에 느껴지는 아픔도 얼굴에 따갑게 내리꽂히는 햇볕도 꿈이라기에는 너무 생생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꽃밭의 끝에 오두막이 보였다. 들어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를 데리고 나오면 돼. 알겠어? 데리고 가? 뭘? 보면 알아. 꼬마는 어리둥절 되묻는 주희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문을 열었다. 불빛 하나 없이 깜깜한 곳에서 수군수군 말소리가 들렸다. 와, 사람이잖아? 어머, 진짜 사람이네. 그런데 여기는 왜 왔지? 그러게, 뭐지? 차츰 어둠에 익숙해지자 방 안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대나무 통이 눈에 들어왔다. 주희가 대나무 통을 향해 막 한 걸음 다가섰을 때였다. 대나무 통에서 작은 여자아이 셋이 뿅뿅뿅 머리를 내밀었다. 주희는 눈을 크게 뜨고 새 아이를 바라보았다. 검은 머리를 양갈래로 따서 돌돌 말아 올린 게 꼭 손가락 인형처럼 귀여웠다. 어찌나 예쁘고 귀여운지 호주머니에 쏙 넣어 다니고 싶었다. 저 아이들을 데리고 갈래? 꼬마가 눈을 휘둥그레뜬 주희에게 물었다. 데리고 가라니?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 정말? 꼬마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다. 이 오두막은 반려요괴가 되고 싶은 요괴들이 모여 사는 집이야. 원래는 요괴만 반려요괴를 데려갈 수 있지만 너는 특별히 허락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해. 좋은 친구가 될걸? 하지만 난 반려요괴가 필요 없어. 그냥 집에 가고 싶어. 집에 보내줘. 울상짓는 주희에게 꼬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들어온 이상 그냥 나갈 순 없어. 집에 가기 위해선 꼭 하나를 데려가야 돼. 정말? 꼭 데려가야 돼? 꼬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꼭 데려가야 돼. 저 아이들을 데려가도 좋고 다른 아이들을 만나봐도 좋고 어떤 아이를 데려갈지 결정하면 돼. 저 애들 말고 다른 요괴가 또 있어? 이 오두막에는 별처럼 많은 반려요괴가 있지. 멋지다. 별처럼 많은 반려요괴라니. 주희는 대나무 통에서 나온 아이들을 유심히 보았다. 정말 예뻤다. 저렇게 예쁜 애들이랑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막 첫 번째 요괴를 만났다. 다른 요괴들은 어떨까? 엄청 커다랗고 무서울까? 신기한 능력이 있을까? 호기심에 심장이 콩콩 뛰었다. 망설이던 주희는 겨우 마음을 정했다. 다른 요괴들도 만나보고 싶어. 꼬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주희를 데리고 다른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작은 나무말이 있었다. 주희의 발끝을 뱅글뱅글 돌다 꼬마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는 게 꼭 강아지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했다. 이 아이는 어때? 꼬마가 물었다. 밥도 먹지 않고 똥오줌도 싸지 않는 반려요괴라니 편할 것 같았다. 하지만 껴안기에는 너무 딱딱할 것 같았다. 주희가 꼬마를 잡아 끌었다. 다른 요괴 더 봐도 되지. 꼬마가 다음 방으로 안내했다.
동전처럼 작은 거북이 떼가 가득했다. 어찌나 그득그득한지 방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형형색색 보석처럼 등딱지가 반짝이는 게 엄마가 아끼는 보석 브로치 같았다. 주희가 슬그머니 물었다. 한 마리만 데려가도 돼? 아니, 안 돼. 얘들은 가족이야. 한 마리도 빼지 않고 함께 데려가야 돼. 저 많은 요괴들을 다? 몽땅 데려가기에는 주희의 방이 너무 작았다. 주희는 기겁하고 문을 닫았다. 다른 반려요괴를 더 봐도 돼? 주희는 요괴를 만날 때마다 벌벌 떨었다가 호기심에 눈을 반짝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얼굴이 2개 달린 사람 요괴가 4개의 눈을 번뜩이며 고개를 들이밀 때는 너무 무서워 울어버렸다. 오두막에는 도깨비 불, 커다란 지렁이, 이제 곧 용이 될 거라는 뱀, 물고기 꼬리를 가진 인어 등 기괴하고 아름다운 요괴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어떤 요괴도 마음에 쏙 들지 않았다. 딱 하나, 하얀 콩과 검은 콩으로 만든 병사는 꽤 마음에 들었다. 손톱만 한데 갑옷을 입고 바늘처럼 작은 창을 든 병사라니. 콩병사는 힘이 세. 못하는 게 없어. 무엇보다 반려인간의 말을 무조건 따르지. 진짜? 명서가 얄미운 짓을 해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끓였는데 콩병사들이 명서를 놀라게 하는 상상을 하니 속이 후련해졌다. 주희는 콩병사를 데려가겠다고 말하려다 참았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보고 싶었다. 다음 방으로 들어선 주희는 쓱 방 안을 훑어보았다. 방 한가운데 검은 천을 씌운 새 장이 매달려 있었다. 다른 방보다 훨씬 포근했다. 습도를 맞췄는지 공기도 축축했다. 이 검은 천 걷어도 돼? 꼬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인은 조심스레 검은 천을 벗겼다. 은으로 만든 새장 안에 작은 알이 있었다. 지프로 만든 새둥지에 놓인 파란 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작은 감자만한 알이 여름 하늘처럼 파랬다. 그뿐이었다. 하지만 주희는 파란 알이 그저 좋았다.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다. 주인은 떨리는 손으로 새장을 열고 알을 꺼내 2 손으로 감쌌다. 따스했다. 심장이 뛰는 것처럼 손에서 알의 생명이 느껴졌다. 마음 가득 뿌듯함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주희는 고개를 들었다. 얘가 좋겠어. 이 요괴를 데려갈게. 과연 주희가 데려간 그 요괴, 어떤 정체를 가진 요괴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 오늘 이야기 잘 들었나요? 반려요괴. 오늘은 반려요괴 에피소드 중 이 3편에 해당하는 2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떤 모습이건 상관없어. 우린 친구니까. 파란 알과 주희의 환상적인 만남. 요괴와 인간이 서로의 반려가 되는 이야기. 와, 홍다통통은 특히나 오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현실감이 느껴지고 홍다통통도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나만의 반려요괴.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은 어떤 반려요괴를 만나보고 싶나요? 우리 홍다통통 친구들의 이야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기로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들 잘 자요.